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의 걸작 올리버 트위스트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9세기 영국 구빈원의 아주 참혹하고 암울한 현실,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오늘 해설은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한 한 이름 없는 고아의 탄생, 그 비극적인 순간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교구 입장에서는 이 탄생에 그저 새로운 짐이 하나 늘어난 것뿐이었거든요. 낡고 냄새나는 솜털 매트리스 위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곁에는 맥주에 절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파와 억지로 불려온 계약직 교구 의사뿐입니다. 따뜻한 환대? 그런 건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차갑고 사무적인 현장이에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는지는 이 의사의 말 한마디로 딱 정리됩니다. 뻔한 이야기군. 결혼 반지가 없잖아. 아, 수고해. 와, 진짜 피도 눈물도 없죠? 의사가 미련 없이 돌아서는 순간 창백한 어머니는 갓난아기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 올리버는 구빈원의 천덕꾸러기로 완벽하게 낙인 찍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올리버가 맨 부인이 운영하는 분원 구빈원으로 이른바 위탁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걸 농장이라고 불렀어요. 듣기엔 좀 평화로워 보이시나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거나 입어서 불편해할 일 없이 그냥 맨바닥을 뒹굴게 방치하는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유아들이 굶주림이나 추위로 죽어나가는 구조적인 학대의 온상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겨우 10개월 때 그 끔찍한 맨부인의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체계적인 굶주림과 방치 속에서도 올리버가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9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물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주 작고 창백한 꼬마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교구 직원인 범블 씨가 이 9살 소년을 본원 구빈원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옵니다. 여기서 맨 부인의 위선이 아주 제대로 빛을 발하죠. 황급히 아이의 얼굴과 손에 겹겹이 쌓인 찌든 때를 팍팍 씻겨내고 배고픈 티를 내지 않도록 빵 한 조각을 급하게 쥐어줍니다. 그렇게 올리버는 자신이 평생 알아왔던 유일한 세상에서 억지로 질탈하듯 끌려 나옵니다. 드디어 이사회실로 밀려 들어간 올리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순수한 아이가 느꼈을 엄청난 공포를요. 크고 하얗게 칠해진 낯선 방에 뚱뚱한 신사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있는데 범블 씨가 지팡이로 툭툭 치며 이사회에 인사해라 하고 호통을 칩니다. 이사회, 그러니까 보드라는 단어의 뜻을 진짜 널판지로만 알았던 순진한 올리버는 눈물을 훔치며 눈앞에 있는 커다란 탁자를 향해 넙죽 절을 하고 맙니다. 자, 이 극명한 대비를 놓치지 마세요. 한쪽에는 하얀 조끼를 쫙 빼입고 진과 물을 홀짝이는 뚱뚱하고 사치스러운 이사회 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묽은 죽 한 방울이라도 더 먹겠다고 빈 그릇을 핥고 손가락을 빨다가 울다 지쳐 잠드는 소년들이 있죠. 같은 건물 안에 존재한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불평등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의자에 앉아있던 얼굴 붉은 신사가 갑자기 올리버에게 교육을 하고 유용한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요. 불쌍한 꼬마는 거칠고 딱딱한 침대에 내동댕이 쳐지고 당장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밧줄에 묵은 실을 푸는 고된 노동에 투입됩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착취를 시작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사회가 도입한 식단 시스템이에요. 하루에 아주 묽은 죽 3번, 일주일에 양파 2개, 일요일엔 롤빵 반 개. 이게 전부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 가혹한 식단 때문에 불과 한두 주 만에 아이들 몸이 확 쪼그라들어서 뼈만 남은 몸 위로 옷이 펄럭거릴 지경이 돼버립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사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말리는 굶주림이 한 3달쯤 이어지자 아이들도 결국 한계에 다다릅니다. 야성적이고 굶주린 눈빛을 한 소년 하나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죠. 매일 죽을 한 그릇 더 먹지 못하면 밤에 옆에서 자는 약한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잡아먹어 버릴지도 모른다고요. 극한의 공포에 질린 소년들은 제비뽑기를 하는데 하필 그 치명적인 역할이 올리버에게 떨어지고 맙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저녁 식사 장면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커다란 구리솥에서 나온 쥐꼬리만한 죽은 단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쿡쿡 찌르며 올리버에게 눈치를 주죠. 극심한 배고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9살 올리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원장 앞으로 무시무시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면, 오늘 해설의 가장 강렬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빈 그릇과 숟가락을 꽉 쥔 연약한 소년이 감히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기를 냅니다. 원장님, 죽을 더 주세요. 배고픔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온 이 짧은 한마디가 진짜 구빈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원장의 반응이요? 폭발적이다 못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저 묽은 죽 한 그릇 더 달라는 순수한 요청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장은 무슨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구리솥을 부여잡습니다. 그러더니 국자로 올리버의 머리를 냅다 내려치고는 꽥꽥 비명을 지르며 직원을 부르죠. 그러곤 아이를 엄숙한 이사회 앞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끌려온 올리버를 본 이사회 신사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하얀 조끼를 입은 신사는 당장 이 굶주린 꼬마를 구제불능의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죠. 저놈은 교수형에 처해질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저놈은 무조건 교수형이야. 아니, 살고 싶어서 밥 좀 더 달라는 아이의 생존 본능이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이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죄악의 대가로 올리버가 치러야 했던 일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즉시 춥고 어두운 독방에 갇혀서 일주일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어요. 기나긴 밤 내내 홀로 울어야 했고 식사 시간마다 끌려 나와서 본보기로 공개적인 매질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매일 기도 시간마다 악마의 자식이라고 지목당하며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죠. 분노한 이사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악의 모욕을 줍니다. 구빈원 바깥문에 커다란 벽보 하나를 붙이는데 거기에 크게 5파운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구의 골칫덩이인 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데려가는 사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려 5파운드를 주겠다는 겁니다. 9살짜리 아이의 인생을 그깟 5파운드에 아무하게나 팔아 넘기려 한 거죠. 때마침 아주 절묘하게 악랄하기로 소문난 굴뚝청소부 갬필드 씨가 등장합니다. 밀린 집세 때문에 짜증이 나 있던 그는 벽보에 5파운드를 보고 입이 귀에 걸리게 웃죠. 이 남자는 이미 서너 명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인 전력이 있는 위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뼈만 얇은 올리버는 좁고 뜨거운 굴뚝에 쑤셔넣기 아주 완벽한 작은 체구의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죽음이나 다름없는 도제 계약을 맺기 위해 판사 사무실로 끌려간 올리버. 이제 진짜 끝인가 싶은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운명의 장난이 벌어집니다. 반쯤 눈이 먼 늙은 판사가 서류에 서명을 하려는데 하필 책상 위에 잉크병이 안 보였던 거예요. 잉크를 찾으려고 고개를 돌린 판사의 시선 끝에 극도의 공포로 새하얗게 질린 올리버의 얼굴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판사 앞에서 꾹꾹 참아왔던 올리버의 감정이 그대로 터져버립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절박하게 매달리죠. 저 무서운 남자한테 팔려가서 죽느니 차라리 다시 그 어두운 독방으로 돌려보내달라고요. 굶기든 때리든 정 원하시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아이의 그 처절한 절규에 충격을 받은 판사는 결국 계약서 서명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렇게 올리버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됐지만 그 불길한 5파운드짜리 벽보는 어김없이 구빈원 문밖에 다시 붙고 맙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과연 누가 이 소년을 5파운드에 사갈까요? 5파운드의 꼬리표가 붙은 채 세상에 던져진 이 소년 앞에는 또 어떤 기막힌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